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영덕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당식 A, B에 대해서 합한 결과 B의 2배에서 합한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A 더하기 B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a 더하기 2b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각각 a, b를 구해야 되나 이렇게 싶었는데 두 식을 좀 더하기를 하게 되면 2a에다가 3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할 값이 이제 곧바로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식을 이제 더하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2x제곱하고 x제곱 이렇게 동량끼리 계산해 가는 거죠. 3x제곱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3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우리가 뭐 수식에 있어서 덧셈이니까 뭐 동량끼리 계산한다는 뭐 가장 기본적인 수식 정리하는 방법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되는데 2차 함수 최소값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이제 일단 그래프 모양이죠. 그래프를 그려서 최고차가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형태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꼭지점 좌표를 이제 표시해 가야 되는 건데 꼭지점의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이제 규칙에 의해서 풀어가면 되죠. 1하고 마이너스 4 이런 부분을 좀 대입을 해주면 되니까 꼭지점 좌표가 2입니다라고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을 이제 대입해주면 나온 결과가 이제 y좌표가 되겠죠. 그럼 이제 4 마이너스 8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니까 플러스 2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 최고차의 개수를 좀 따라서 그래프 모양을 좀 살피고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뭐 제한 변액이 되어 있으면 이제 제한 변액 표시하고 그 다음 최대 값을 구해가고 이런 뭐 절차를 좀 밟아가면 어느 정도는 좀 가볍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x 세제곱이 4일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셈공식 활용식들이 이제 학습이 됐냐 이런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인수분해서 처리해 놓게 되게 되면 좀 공식이 좀 보이십니까? x 플러스 1 파트 부분하고 이 뒤쪽 파트 부분들 그 다음 이제 x 마이너스 1하고 여기 부분들 이렇게 좀 짝을려서 보면 되겠죠. 이쪽부터 처리하게 되면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곱셈공식이었고 이 부분들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의 곱셈공식이죠. 그럼 세제곱 결과를 좀 아니까요. 그럼 여기는 뭐 계산해서 5 여기는 3 이렇게 처리해서 15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값하고 주어진 식 곱셈 공식하고 그러니까 연관관계를 좀 이렇게 생각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가볍게 좀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켜 줍니다. 이때 이제 f, a,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주어진 식 부분제 여기가 좀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이런 거로 나누면 이제 px가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겠고 ax 플러스 b는 이제 나머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나머지 정리 원리 충실하게 따라가면 풀이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x 값에다 1을 좀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고 a 플러스 b 이런 결과가 나오겠고요.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그럼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1입니다 라고 결과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두 식을 좀 이제 더하게 해주면요 2b는 마이너스 2 처리해서 b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b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그러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P, A, B 이렇게 된 얘기는 P2를 좀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다가 전체에다 2를 좀 대입해주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3이 되는가요? 3P2에다가 여기가 좀 나머지가 어떻게 있었죠? A 값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데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계산 결과가 2에다가 이항식이니까 이항시켜서 계산해주면 3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P2 값이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정답 1번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뭐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정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 형태들이죠. 주어진 식을 2차로 나눴을 때 이제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좀 적당한 숫자를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수치 대입법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뭐 실제로 좀 나누기를 좀 직접 진행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형태가 이제 확실하게 나누기 해주는 값,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나머지 실질적으로 나누기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당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F5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주어진 부분들은 2차식으로 좀 나눠지는 거죠. x 4제곱 빼기 mx 제곱 플러스 n. 3차항이 문제 짝수처럼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식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실제는 이제 2차식을 써가지고 이제, 계수 비교해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차 계수는 뭐 볼 것 없이 x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여기에 이제 x 세제곱 이런 항이 없잖아요. 그렇게 될 때는 이곳에서 계수 부분들이 1차항 부분들이 여기하고 부호가 이제 반대되는 형태 이렇게 좀 처리돼야 된다. 이런 사실을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x 4제곱 당연히 같겠고요. 세제곱은 뭐 이렇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좀 상쇄되게 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처리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2차항부터 좀 조사하면 되는가요? 2차항은 이렇게 할 때 a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x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a-3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m입니다. 이런 관계식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항 부분은 1차하고 상수하고 1차하고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x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얻어내면 위에서 구해간 값들 a 값이 1이었으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의 n 값은 2입니다. 이런 정보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a 값이 n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n 값은 1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x 4제곱에 2x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 됐다는 뜻인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좀 해서 이것도 인수분해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 값이 x 플러스 1의 뭐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인데요. 문제에서 이제 f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5를 구하게 되면 이게 6이 되겠고 6 제곱해주면 36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서 그리고 뭐 당시 전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연습을 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제가 이제 여기는 뭐 문자로 넣지 않고 플러스 2로 이렇게 놓고 푼 이런 부분들이 매우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문자를 하나 추가하게 되게 되면 연산이 생각보다 많이 좀 복잡해져가는 그런 형태인데 제가 좀 이렇게 지금 여기 3차항 부분들이 없는 걸 보고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이렇게 놓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평상시에 연습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좀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정육면체 모서리 길이 하, 부피 합, 조될 때 건널비 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육면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변 길이들을 뭐 이렇게 정육면체니까 뭐 변 길이 하나 이렇게 A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한쪽은 또 B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이제 모서리 길이는 뭐 전부 A가 됐고 또 다른 쪽 그럼 이제 B 이렇게 되는데 몇 개 있겠습니까? 12개씩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이제 72입니다라고 처리해서 A 플러스 B는 약분하게 되면 이제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A 플러스 B는 6입니다라고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부피는 당연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게 이제 70이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들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곱셈공식 활용식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런 부분들이 72입니다. 라는 얘기. 이런 데는 6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데 6 세제곱 빼기 3AB 곱하기 6 있고 70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6이 하나 좀 약분되죠. 36, 3AB 6이 약분되면 6일은 6, 6이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3으로 맞아요? 약분할까요? 그냥 해도 되는가요? 뭐 그냥 해서 3AB는 뭐 24 이렇게 해서 AB는 38이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8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건널비를 물어봤는데요. 건널비는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들이 A제곱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6면체니까 6개 있겠죠. B제곱 역시 마찬가지로 B6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건널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6이었고 그러면 6제곱 36에다가 여기다 28이 1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20에다가 6이니까 120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곱셈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뭐 그냥 물어보면 조금 예, 좀 평이한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게 도형에서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 모서리 길이가 뭐 이런 거 12개 있습니다라는 부분들 좀 처리해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피도 뭐 세제곱입니다라는 부분 되겠고 건널비 물어봤는데 이렇게 넓이 부분들이 이제 육면체니까 6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배운 공식이랑 좀 연결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살짝 도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뭐 건널비, 그다음에 부피,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대각선 길이 이런 걸 구해가는 그런 연습들은 조금 진행해가면서 학습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다음식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죠. 뒤에 K가 있으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척하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앞쪽 부분들을 전개해야 되는데요. 전개할 때는 1, 4, 5, 7 여기 있는 숫자들 합을 해서 이렇게 똑같아지는 부분들을 좀 짝을 좀 잘 맞춰야 가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전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x제곱 이 부분들이 하게 되면 이제 8x 플러스 7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플러스 k 이런 형태로 해서 전개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공통 부분이 좀 생기게 만든 거죠. 이때 이제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 여기 이제 15를 7 더하기 8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a에 a 플러스 8 이런 형태로 해서 모양을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오우,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이 되려면 뭐 k는 뭐 볼 것도 없이 여기 8의 절반 4a 제곱 k는 이꼴 16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a 플러스 4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원래식으로 좀 가게 된다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좀 4를 더하게 해서 11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fx가 안쪽에 있는 식 이런 모양.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f2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을 좀 대입해주면 1 더하기 8 더하기 1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을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19에 20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렇다면 문제에서 20에서 16을 빼는 거니까 결과는 좀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숫자 부분들 전개했을 때 똑같은 숫자 합이 좀 똑같아지는 부분들을 찾아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뭐 치환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크게 묶게 되게 되면 그 다음 연산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지거나 이런 아이디어 제가 좀 하나 좀 제공해 드렸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연산을 진행해 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좀 길게 주어져 있네요.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습니다. 2차식이 뭐 중근 갖는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다면 뭐 판별식을 좀 조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2a-m의 제곱 빼기 4배의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n 이퀄 제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이렇게 나온 이 식 이제 m도 있고 n도 있고 뭐 문자 a도 있고 이러는데 이때 이제 뭐 a 값에 관계없이 능력 이렇게 돼서 요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걸 이제 a의 항등식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살펴가 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때 이제 이 항등식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는 거고 처음에는 뭐 2차 방정식 중근입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풀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 좀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4a 제곱 그냥 다 써볼까요? 마이너스 4ma 더하기 m 제곱 이렇게 좀 쓰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n 이렇게 쳐야 되는데 a제곱은 4a 제곱은 좀 서로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에다가 마이너스 4ma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m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좀 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뭐 0이 돼야 되고 뒤쪽 부분도 이제 0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m값은 4, 3, 12 해서 m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4n은 이퀄 m제곱은 이제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값은 4분의 9 이렇게 쳐야 되는데 아이고 문제에서 센스 있게 또 4n 구해달라는 거였네. 근데 9를 이제 곧바로 써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n값 3에다가 9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뭐 1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죠. 2차 방정식에서 중근 혹은 뭐 2차 함수에서 x축에 접한다. 뭐 이런 표현되어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판별식을 이제 자연스럽게 논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항등식하고 연결시켜서 풀어가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확실하게 연습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n이 1보다 큰 자연수일 때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두근의 합을 좀 열심히 조사하면 n 플러스 2배도 있고요. n 플러스 이렇게 돼서 처리된 모양. 이게 뭐 양수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또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5인데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4 이런 형태에다 완전 제곱식에 더해서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항상 양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기억 두근이 모두 양수입니까? 합도 양수, 곱도 양수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두근 모두 양수다라는 내용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근이 서로 다른 실수다 이런 얘기 물어보는데 이런 건 이제 판별식을 좀 조사해야 되죠. 판별식을 좀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n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n제곱은 사라지는데 2n에다가 2n 4n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문제가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처리되면 이 부분도 역시 양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수식은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n이 2다 라고 돼 있다면 주어진 식을 2를 좀 대입해 주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처리되겠고 2 대입하면 4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인수분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디귿 부분은 그냥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가볍게 해결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죠. 정답 5번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 뭐 두근이 모두 양수다, 두근이 모두 실수다. 실수 이런 표현은 뭐 판별식 뒤 조사해 가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데 양수다, 음수다 이런 부분들은 두근 합, 두근 곱 이런 내용들 조사합니다. 라는 사실들 조금 더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복수수에 대해서 z제곱 플러스 2z가 실수다라는 이 문제의 독특한 특징이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뭐 대입해서 연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z제곱 플러스 2z 이 부분을 연산을 해야 되는데 z제곱 해주면 a제곱 빼기 b제곱에다가 2abI 처리가 되겠고 2배 해주면 또 2a에다가 2b I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면 좀 연산을 조금 속도를 좀 높여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실수라는 표현이라면 뒤에 이제 허수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2b의 a 플러스 1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0 이렇게 좀 처리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b 값은 0 처리되는데 문제가 또 a, b는 또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이렇게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보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정보 하나를 얻은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해 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요 기억은 좀 맞고요. 그럼 기억 해결됐고 니은은 z 더하기 z파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2a 처리가 되는데 그럼 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쿠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은 z 곱하기 z파 이렇게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처리되는데요. a 값이 마이너스 1 됐으니까 이제 b제곱 플러스 이렇게 된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는 또 0이 아닌 실수가 되니까 이 값은 또 항상 당연히 1보다 큰 그런 내용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라는 내용 됐죠? 주어진 정보 이거 살짝 좀 독특하긴 한데 뭐 복소수 이제 그리고 뭐 제곱하고 뭐 합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거니까 연산해서 이렇게 좀 결과를 좀 얻어내면 이 결과를 가지고 다른 항목들까지도 전부 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BC하고 A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등변 삼각형이 됐을 때 한 점에서 평행선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이라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각형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DF 길이 이런 길이 값이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사각형 넓이 최대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크게 안 하고 절반을 좀 잘라서 좀 처리해가는 부분이 중요하죠. 절반이니까 2분의 9, 여기는 이제 6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b 자체가 몇 대 몇이 되죠? 3 약분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3대 4의 이런 b가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변길이 표시 이런 부분들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각형 넓이식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길이, 그러니까 CG 길이죠. CG 길이 요 사이의 길이를 3x 이렇게 좀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자연스럽게 4x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3대 4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요 길이 2분의 9에서 3x를 빼면 이제 가로기가 되는 거니까 넓이를 좀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DFGE 넓이를 구해가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오른쪽 그림을 한 거는 전체 그림의 절반이니까요. 2배 좀 해주면 되겠고 됐었죠. 그 다음에는
세로 길이 4x에 가로 길이는 2분의 9 마이너스 3x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4x에다가 2를 좀 곱하기 해서 9 마이너스 6x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3 공통 끄집어내서 12의 x에 그럼 여기 3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이쁘게 보려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다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이제 df 있었죠. df는 우리가 이제 4x를 제가 좀 놨는데 이 범위가 이제 1부터 2까지 이렇게 정했으니까 x 범위는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좀 범위 표시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계식 그다음에 범위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제 풀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최고차가 음이니까 그래프 모양 가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 이제 4분의 3 처리되는데 얘는 제한 변형은 4분의 1에서부터 2분의 6인가요?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최대값은 x값이 뭐 2분의 1인 곳에서 가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좀 여기다가 대입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좀 대입을 해달라. 이렇게 처리해주면 2분의 1 대입해주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대입하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계산기가 1이니까 정답은요 12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4번 정답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냥 뭐 변길이 좀 표시해 당연하죠. 변길이 표시해 가는 거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해 가야 되는데 넓이는 뭐 가로 세로 길이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자를 넣는데 도형의 특징을 좀 이용한 거죠. 길이가 3대4 이렇게 됐으니까 문자를 이렇게 3대4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문자 넣는 이런 방법 이런 것만 조금 이제 참고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AB가 실수일 때 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켤레근을 좀 가져야 되는 거겠고 유리화를 먼저 해야 되겠군요. 2분의 2에다가 1 플러스 i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 플러스 i가 이제 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실수 이렇게 됐으니까 켤레근 가져야니까 1 마이너스 i도 근이다 라고 해서 켤레근 이론을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고 다음 식인 거죠. 두 근의 합 이렇게 이론을 좀 적용해 주면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이게 이제 2가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두 근의 곱 이렇게 적용해 주면 뭐 둘을 좀 실질적으로 곱하면 이제 2가 되는 거죠. 근데 b는 이퀄 2 해서 문자 값을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방정식이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b 값이 2였으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된 근. 이 근이 이제 뭐 알파 베타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 1에다가 두 근의 곱을 하게 되면 2분의 1입니다 라는 정보를 좀 얻어내는 거고요. 문제에서 근데 이게 5제곱인가요? 좀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거는 뭐 제곱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들을 또 먼저 이렇게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5제곱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빼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제곱들 결과를 좀 얻어가야 되는데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1에다가 2분의 1을 두개 대입해주고 이게 0인데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식을 그럼 여기가 갑자기 0 되는 거니까 세제곱은 할 필요가 없고요.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빼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또 1이었죠. 그럼 이만큼밖에 안 남는 건가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알파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1 제곱 4분의 1의 정답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이 기본적인 식 패턴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5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곱하고 세제곱을 곱하기 한 다음에 더 생긴 부분들을 이렇게 좀 빼긴 해주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만 조금 있게 되면 뭐 연산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연산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좀 높은 차수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렇게 좀 원리 자체는 좀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덕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항식 x 10제곱 마이너스 a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1 x고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집니다. 주어진 여기서 좀 정보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fx 부분들이 x 플러스 1로 이제 나눠 떨어집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이용하게 되면 이제 f-1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서 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에 이제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f-이런 부분들이 1-a 되는데 이게 0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1이거든요. 됐으니까 fx 즉 식을 써갈까요? x 1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뭐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부분들이 r1x인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써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를 좀 여기 좀 0을 대입하게 좀 이제 어떻게 되죠? 나눠 떨어지는 거죠. 똑같이 0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k배의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똑같이 0이 되겠죠. 이런 인수를 갖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해가는 부분들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요, x 9제곱 8제곱에서 쭉 해서 이제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한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약분을 이렇게 좀 처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1을 좀 대입해주면 여기가 이제 10이 되겠고, 0에다가 여기 이제 k 이렇게 좀 남아서 k 값이 10입니다라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이거 완성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r1x 이런 부분들이 10배의 x-입니다라고 해서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fx를 x-1의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눴습니다. 라고 돼 있을 때, 자, 이제 이게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차가 돼야 되는데, 여기 2차를 그냥 제 일반적으로 써서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뭐 이런 형태로 좀 풀이를 좀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좀 애로사항이 생기죠. 정보를 좀 효율적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완전 제곱식 나누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여기는 p의 x-1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나머지들은 아까 구한 정보 10배의 x-1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해 가는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의 4p,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p 값이 5입니다라고 해서, 그럼 이제 r2x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5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10배의 x-1에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좀 정리할 수도 있는데, 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구해가면 되죠. 구전식에다 각각 2를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R1 2를 좀 구하게 되면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되겠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1이니까 이제 이게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R2에다가 2를 좀 대입해주면 5 더하기 10 이렇게 처리해서 15가 되겠죠. 15하고 10을 좀 곱하기 한 그런 결과. 그러니까 뭐 답은 뭐 15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완전 제곱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아이고, 표현이 좀 어려운 요소가 좀 있는데요. 그죠? 맨 처음에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구해서 써놓고, 그런 다음에 다 여기를 좀 이렇게 이제 이곳에다가 2를 좀 대입했을 때 0 되고 이쪽도 이제 0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1차가 될 때 그런 인수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해간 이 부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k 값을 구해가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약분 요게 이제 풀이 키포인트니까. 인수분해해서 그다음에 약분하고 대입해서 K값을 찾아가는 이런 절차,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이 문제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뭐 완전 제곱을 포함한 3차로 나눴을 때는 여기 주어진 2차식 부분들을 역시 위에서 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표시해가는 방법, 이 부분들이 뭐 키포인트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뭐 중요해서 여러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좀 연습도 좀 많이 했겠죠. 확실하게 좀 잘 알아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앞쪽 부분들이 다른 문제 형태하고는 이제 뭐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면서도 이제 조금 살짝은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약간 변형된 모양이 좀 살짝 가미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좀 이제 살짝 좀 이렇게 응용된 문제 형태에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양수 k에 대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선이 x축 만나는 점, y축 만나는 점, 아이고 좌표를 많이 물어봤는데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점 쭉 살펴봤습니다. 뭐 좌표를 좀 하나씩 좀 구해가면 되겠죠. x제곱하고 2kx 마이너스 4 플러스 3k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k제곱 분체로가 되겠고, 11에다가 3k에 마이너스 붙여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좌표들이 좀 얻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B점 좌표는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A점 좌표는 뭐 3K,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거죠. 좌표가 얻어져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선 방정식에서 Y 절편에 해당하는 뭐 D점 좌표는 0, 3K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 절편 C점 좌표죠. C점 좌표는 뭐 이 양식에서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K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또 좌표도 좀 더 구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뭐 A점 좌표를 좀 뭐 더 구하간다면 주어진 식에 3K를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뭐 직선에다가 3K를 대입해도 되죠. 뭐 여기다 좀 대입해도 되는데 어디가 대입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직선에 대입해도 뭐 똑같겠죠. 6K 제곱에도 뭐 9K 제곱해서 처리해서 좀 나오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죠? S1이 뭔가요? 도형 넓이를 COD 이렇게 처리되니까 B점 좌표는 필요 없는데요. COD 이렇게 넓이 구해가니까 되죠. 그럼 뭐 2분의 1에 C점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3K 해주면 되겠고, D점 좌표가 3K 제곱이니까 3K 제곱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분의 9K 세제곱해서 어렵지 않게 좌표 구해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데 OEAT 이거 뭐 사다리꼴 넓이인가요? 사다리꼴 넓이 이렇게 되는데 S2를 좀 구하게 되면 그러면 2분의 1 아랫변을 변 D니까 3K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는 A점의 Y좌표니까 뭐 9K 제곱 하면 되겠죠. 9K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는 2점이니까 뭐 3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가 12, 그럼 6, 3, 18K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나누기를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인데, 18K 세제곱분의 4분의 9K 세제곱이면 K 세제곱은 사라지고 이게 좀 약분되면서 2 되는 거니까 8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정답 8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문제도 다 안 읽으면서 그림 모양의 이제 그림을 그냥 매첩시켜서 필요한 좌표들 이제 처리해간 거니까 중간에 뭐 나중에 또 문제가 없는지만 읽어보면 되겠죠. 원점이고 1사분면이고 2사분면이다. 뭐 좌표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되죠. 자, 그림 나와 있고 긴 문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뭐 겁주는 요소도 많죠. 넓이도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뭐 차분하게 뭐 해서 이제 교점 찾아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직선에서 뭐 절편 찾아가는 부분들이 뭐 어려운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삼각형 넓이, 그다음에 사다리꼴 넓이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문제 읽고 좀 대처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겁먹지 말고 연습장에 좀 메모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순수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형태로 이제 만나는 좌표를 좀 찾으려는 식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죠. 갔다 해서 좀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7 마이너스 b는 꼴 처로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만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 이제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판별식을 조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3배 7 마이너스 b 만나지 않습니다. 0보다 작다 쳐야지면 되겠고요. a 제곱 플러스 3b 마이너스는 이항식해서 21입니다라고 해서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좀 뭐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찾아야 되죠. 자연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뭐 제곱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이제 A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해 가면 되겠죠. A가 1이면은 A 제곱이 1 되는 거니까 B 값은 2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3B가 그러면 1, 2, 3, 4, 5, 6,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개가 있는 것 같고요. A 값이 2가 되게 되면 B 값은 4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17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B는 1, 2, 3, 4, 3, 5, 15까지 되겠죠? 15까지 해서 5개, 벌써 11개가 되는데요. A값이 3 이렇게 처리되면 9를 빼니까 12가 되는 건가요? 12가 되는 거니까 B값은 1, 2, 3, 4, 12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3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값이 4가 되면 16을 빼니까 5가 되는 거니까 B값은 1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5가 되면 25니까 안 되겠고 이쯤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개에다가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전체는 뭐 15개의 순서상이 존재합니다라고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뭐 당연히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뭐 같다라고 해서 유도해서 2차 방식 만드는 거겠고 만나지 않습니다.
또 당연스럽게 판별식 쓰는 그런 내용들, 마지막에 이렇게 좀 찾기 하는 부분들이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기본적인 풀이 좀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조금만 집중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Z값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어이구 열심히 좀 연산하라 이런 얘기죠. 일단은 이 부분들은 이제 유리화를 통해서 2분의 1-i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2i 이런 과정 거쳐서 -i입니다 라고 해서 살펴가면 되겠고요.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규칙성이 있으니까 제곱 대입해서 알아보면 되죠. -i 되겠고 i 제곱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i 제곱하게 되면 -1 되는 거니까 +2 이렇게 쳐야 되겠고 -i 세제곱하면 i가 되는 거니까 3i가 되겠고 4제곱하면 1이니까 -4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근데 이걸 좀 계산하게 되면요. -2 플러스 2i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해서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5를 대입해주면 -5i 플러스 6 플러스 7i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가 좀 똑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번씩 이게 반복되는 이 결과들이 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의 배수로 따지면 이제 200까지 가야 되는 거죠. 2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그렇다는 얘기는 200이면은 -2 플러스 2i 이 부분들이 이제 50번 정도 나오는 거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1, 202 부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요 규칙이니까요. 거기다 이제 숫자를 좀 써가면서 -201i 플러스 202 이렇게 이런 걸 좀 처리해가면서 연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100에다가 플러스 202 이렇게 처리되겠고 되겠고 플러스 100i에다가 -201i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되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102에다가 -101i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규칙성이 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뭐 연산을 좀 진행해 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복수수 연산에 좀 연산이 좀 당황하지만 않고 연산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a-b를 좀 구해달라. b 값이 좀 음수였으니까 더하기 해서 정답은 203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Z값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출제 빈도가 많이 나와 되는 많은 그런 문제 형태식이니까 뭐 보자마자 또 빠르게 이렇게 좀 -i입니다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네 번마다 규칙이 된다는 사실들 이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x-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q3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군요. f형은 0인 거 알겠고 주어진 식을 나눌 때 이런 부분들은 식을 좀 써서 나머지 정리 원리를 좀 적용해 가는 게 좀 좋겠죠. 이런 부분들을 인수분해서 x-를 x- 있어가면 되겠고 뭐 ax 몫을 만들고 그 다음에 2배의 x-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리 원리에 대해 적당한 숫자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먼저 x에다 1을 좀 대입해주면 f1 f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또 0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f0이 또 문제에서 0이었기 때문에 f1은 0입니다라는 정보가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f2-f1 처리가 되는데 여긴 0이고 여기다가 2를 좀 대입해주면은 1에다가 2 이렇게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f2는 정보가 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부분들이 0이었으니까 그냥 2입니다라는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그렇다면 fx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상상이 되죠. 최고차 개수는 1이었고 0이라는 인수 있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인수 있고 이렇게 되면 x에 x-를 있고 그 다음에 x- a 이 정도 쓰면 되는가요?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데 이제 f2는 2라는 정보가 있으니까요. f2를 좀 구하게 되면 2-a는 이꼴 2 이렇게 처리되는 되는 거니까 2-a는 1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은 1 해서 a 값은 1 이렇게 처리되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fx가 x에 x-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에서 x-1로 이제 나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x에 x-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몫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qx 이제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qx가 이제 x에 x-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q3을 구해달라라는 그런 내용 q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요. 결과는 6입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아이쿠 살짝쿵 우리를 좀 당황시킬 요소 부분들은 여기 나에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표현들. 그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리 형태를 항상 좀 이제 변형돼서 좀 낯설게 되면 이제 기본 원리 너무 정리 원리로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또 원리 좀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이제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얻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요. 뭐 이런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것들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조금씩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복소수가 50개나 주어져 있네요.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50개의 복소수들을 좀 더하기 좀 열심히 해가지고 실수분 했으면 또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복소수들은 각각 이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1-i, -i, 1 이런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다른 복수는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게 과연 몇 개씩 있을까요? 전체는 이제 50개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A개, B개, C개 이렇게 개수가 있다 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뭐 또 제곱을 해야 되네요. 제곱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2i, 요거는 제곱하면 -1, 요건 제곱하면 1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몇 개, 이걸 좀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2ai, 그 다음에 -b 플러스 c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12-20i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허수 부분끼리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0입니다.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b-c는 이퀄 -12가 처리되겠고, 맨 처음에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건 뭐 50개가 되는 거죠. 근데 a가 이제 10이 돼 있었으니까 b 더하기 c는 이퀄 40입니다라고 처리해 주게 되면 계산을 좀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b는 28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b 값은 14입니다. 라고 결과가 좀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c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40에서 14를 빼니까 2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26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복소수를 또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10개가 1-i가 이제 10번 있는 거였고, b는 이제 뭐 14번 하고 이제 -i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1이니까 그냥 2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10에다가 26 더하게 되겠고, -10, -14 i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36에다가 여기는 -24i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또 나중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또 합을 좀 구하라고 했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또 합을 좀 구하게 되면 36하고 36 -24를 좀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1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낯선 표현 형태의 문장이긴 하지만 그래 봐요 뭐 복소수 연산이잖아요. 주어진 복소수들 이제 제곱해서 이제 더하기 제곱한 것들 이제 열심히 더하기 하라. 근데 이제 뭐 개수가 좀 몇 개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정해서 A개, B개, C개 이런 부분을 처리 개수 총합 50입니다. 이런 주어진 내용을 좀 약간 정리하는 형태의 수식만 조금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연습장에서 연습해가면서 이런 부분들 대체해가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도고시형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벳이라고 할 때 2차의 개수가 2인 2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다음 값을 쭉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f 3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베타. 알파 제곱의 2베타. 연결고리를 좀 어떻게 좀 잘 찾아가야 되는 그 내용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9 이렇게 주어진 식의 이제 근이 이제 알파 베타니까요. 알파 제곱 2차 부분들은 이제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좀 낮춰가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3분의 x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f 3분의 알파 제곱 이런 형태의 식은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이런 형태의 좀 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군대인 지금 차수는 좀 낮췄는데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에러 상황이 생기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베타가 그럼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요 얘기는 이제 f 베타가 마이너스 2베타다 이런 형태의 관계로 해서 식을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뭐 베타의 베타 이런 관계. 그럼 나는 뭐 문자만 좀 싹 바뀐 거니까 그럼 알파도 또 똑같은 그런 관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fx 더하기 2x는 0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이곳에다가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좀 식이 어떠져 가겠다 이런 것들을 상상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이 부분들이 이제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 더하기 2x라는 것은 알파 베타를 그려라는 2차식인데 문제가 이제 최고차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2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주어진 식을 이용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입니다 라고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문제에서 f-1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2배의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여기가 얼마인가요? 7에다가 14가 되겠죠? 그럼 이제 f-1은 14 더하기 2에서 16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뒤쪽 부분들은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중간 유도 과정 자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각해가는 절차가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곱 형태의 차수가 높은 부분들은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좀 낮춰가서 써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이 관계가 같은 문자 종류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처리해서 결국 이제 베타의 베타, 혹은 뭐 알파의 알파 이렇게 한 문자 사이의 관계를 좀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 자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좀 결과 나왔을 때 이것도 좀 이렇게 모양을 좀 살펴서 이거의 근인지 알파 베타야 이렇게 좀 판단하는 이 해석도 조금은 좀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식을 좀 문제의 형태에 맞춰서 써가는 거니까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잘 이해되시죠? 자, 19번. 마지막 시험 문제 조금 까탈스러운 아이디어가 좀 담겨 있는데 학습을 통해서 좀 잘 익혀갔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중요한 이론들이 좋은 문제 속에 좀 녹아있는 그런 형태들이 보였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도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